이제 B형 마지막 문제로 논술형 8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자료 1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새로운 추측을 제기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료 2의 상황은 김 교사가 자료 1의 수업 과정에서 제기된 추측의 증명을 지도하기 위해 작성한 교수학습 계획서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료 2를 토대로 자료 1에서 추측한 명제의 증명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이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을 하시오 라는 것이 이 논술형 8번의 문제였는데, 일단 자료 2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의 상황에서는 일단 김 교사가 두 실수 xy에 대해서 절대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보다 크냐면 바로 xy보다 크다는 것이 성립한다고 증명하였죠. 그렇게 했을 때 학생 1과 2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학생 1은 그러면 오늘 배운 절대부등식을 보면, 즉 이러한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은 새 실수 xy 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뭐보다 크냐면 이 xy g보다 크다는 것도 성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학생 2는 얘도 세실수 xyg에 대해서 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이 이제 xy 플러스 yg 플러스 gx 얘가 성립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 교사가 모두 좋은 추측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두 추측은 모두 참일까요? 하고 있네요. 학생들은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김 교사가 그럼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자료 1의 상황이 끝나는데, 그럼 저희가 작성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서론 부분에서, 즉 자료 1에서 학생이 사용한 추론 유형과 이 추론에 근거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론 유형에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추론 유형에 즉 저희가 개연적 추론과 영역적 추론, 즉 개연적 추론에서 두 가지 기납 추론과 유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납 추론은 몇 가지 사례를 관찰해서 그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인 후 그 사례가 속한 전체 범주를 대상으로 그 명제가 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기납 추론이고, 유추가 무엇이냐면, 유추는 이 대상 A와 대상 B에 대해서, 즉 대상 A와 대상 B가 유사할 때 이 대상 A에서 성립하는 성질 PA와 유사한
성질인 이 PB가 요 대상 B에서도 성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추.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유비 추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추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자료 1에서는 두 실수 XY나 여기 학생 1과 2에서 세 실수 XYG 라는 점을 보면 두 실수 XY나 세 실수 XYG는 서로 유사한 관계를 갖죠. 유사성을 지닌 대상 A와 대상 B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y보다 크다는 것과 이 유사한 성질인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xyg보다 크다는 거 하나와,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g제곱이 xy 플러스 yg 플러스 gx보다 크다는 이러한 유사한 성질이 바로 이 세실수 xyg라는 곳에서도 성립을 한다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자료 1에서 사용하는 추론 유형은 유추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유추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라고 보면은 유추는 이 기납추론과 똑같이 개연성이 높은 추론 방식이고, 그리고 이 반복적 유추를 통해서 일반화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보조 문제를 활용해서 그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도 유추의 이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유추는 개연적 추론이기 때문에 기납 추론과 같이 항상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가지죠. 그럼 결국 유추의 문제점으로는 항상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점이고, 그러면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보면은 결국 수학적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생 1과 2가 유추를 통해서 주장한 이 성질은 항상 참임을 보장할 수 없고,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자료 2와 같은 이 수학적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론 부분에서는 답안을 서술하실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냐면, 결국 이 자료 1에서 학생이 사용한 추론 유형이 유추라는 점을 쓰고, 그 유추에 근거해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유추를 통해서 주장한 이 성질, 주장한 명제는 항상 참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에서 자료 2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료 2에서는 이제 자료 1에서 추측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그 증명 지도 계획인데, 증명 지도 계획에서 가에서 보시면 그 수학에 대한 관점 두 가지를 활용하는데, 그 두 가지로 A와 B를 하고 있죠. A를 보시면 수학은 중경험적이고 오류 가능하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산물이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은 절대적 진리도 아니고 절대적 확실성도 갖지 않으며 끊임없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는 점에서 A의 그 수학관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 A는 바로 준경험주의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B는 수학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B는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명제는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해서, 이제 명제 이 추측에서 보시면은 결국 여기에서는 어떤 명제냐면 바로 여기 학생 1이 추측한 것이죠. 학생 1이 아니라 학생 2가 추측한 것이죠. 학생 2가 추측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뭐보다 크냐면 xy 플러스 yg 플러스 gx 보다 크다 라는 명제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하고 하략, 중략이죠. 중략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평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 계획에서 그 관찰 평가 도구 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평가 도구로 그 표를 제시하고 있죠. 표. 그래서 자료 2는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가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은 본론 부분에는 다음 요소를 포함할 것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자료 2에서 관점 A에서 본 증명의 의미와 그 의미를 근거로 교사의 활동 한 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B관점에서 본 증명의 의미와 그 의미를 근거로 한 교사의 활동 한 가지, 이것을 본론에 써줘야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 수리 철학적 관점에서 본 증명의 의미를 저희가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 철학적 관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절대주의 수리 철학, 그리고 여기 관점 A에 해당하는
준 경험주의, 그 다음에 B 관점에 해당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되는데, 절대주의 입장은 뭐냐면,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제 절대주의이고, 준경험주의는 아까 지문 상황처럼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얘는 이러한 지식은 오류 가능하다, 그래서 추측의 끊임없는 개선이다 라는 것이 준경험주의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이제 지식의 객관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인 거죠. 그래서 수리철학적 관점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절대주의에서의 증명의 의미, 준경험주의에서의 증명의 의미,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증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절대주의에서의 증명의 의미는 바로 증명은 정당화의 수단이다 라는 것이고, 이 준경험주의에서는 증명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는 발견의 수단이다 라는 거고, 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이 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증명을 이러한 증명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이제 확신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주의와 준경험주의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른 이 증명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절대주의하고 준경험주의에서 이 증명에서 부각되는, 즉 분석적 방식이 더 부각되는지 아니면 종합적 방식이 더 부각되는지가 차이가 있는데, 절대주의에서 증명은 정당화의 수단, 즉 결국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정에서 결론으로 가는 종합적 방식이 더욱 부각이 되고, 요 준경험주의에서의 증명은 발견의 수단으로서 결국 라카토스가 말하는 증명은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가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 준경험주의에서의 증명은 결론에서 가정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요 절대주의와는 반대로 분석적 방식으로 간다. 이 분석적 방식의 이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증명의 의미를 각각 수리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면 정당화의 수단, 발견의 수단, 확신과 설명의 수단으로 각각이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관되어서 활용이 되는데, 결국 이 증명이라는 거는 먼저 추측을 형성하는 점에서 이 발견의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추측을 형성했으니까 이 추측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바로 정당화 맥락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추측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결과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확신시키는 부분에서 이런 사회적 맥락,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이런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수가 있으므로, 저희가 이렇게 증명의 의미를 이렇게 분리되어 보이지만 결국 실제로는 이 증명의 이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과 사회적 맥락은 이렇게 통합되어서 사용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론에서 A 관점에서의 증명의 의미와 그 의미를 근거로 해서 교사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B 관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 것인데, 그럼 A의 관점은 중경험주의였기 때문에 결국 중경험주의에서의 증명의 의미는 바로 발견의 수단이다 라는 점을 쓰고, 그럼 그 증명에서 교사의 활동은 무엇이냐고 보면은 결국 이렇게 추측을 형성하는 점에서 발견의 맥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추측을 형성하는 것은 이 자료 1번을 활용해서 자료 1에서 교사가 유출을 통해서 여기서 명제인 요 세실수 XYG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추측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발견의 맥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그 교사의 활동으로는 이 자료 1을 통해서 이런 추측을 형성한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B 관점은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의거하면 증명의 의미는 바로 확신과 설명의 수단으로 고려하면 되고, 그때의 교사의 활동은 결국 이 명제를 증명해서 이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결과를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고 확신시키는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절대주의 관점에서의 이 정당화 수단은 결국 어디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물론 여기 이제 이 문제 작성 방법에서는 묻진 않았지만 결국 이 명제를 증명하는 이 상황에서 바로 절대주의에서의 증명의 의미인 정당화의 수단으로서의 증명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 이 증명 지도 방법, 여기 문제에서 자료 1을 토대로 자료 1에서 추측한 명제의 증명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냐면, 결국 이 내용에 근거해서 발견의 맥락으로서 자료 1의 유출을 통해 학생이 추측을 형성하게 하고, 그럼 이 추측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당한 맥락으로서 이러한 증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증명한 결과를 토대로 이 결과를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확신시킨다는 점에 이 사회적 맥락이 통합되어서 이 증명 지도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 그리고 사회적 맥락은 따로 구분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통합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평가 계획에서 관찰 평가 도구에서의 그 기억과 그리고 자기 평가 도구에서의 그 니은 항목에 들어갈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 이 관찰 평가 도구, 즉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함양하기 위해 그 기억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 라고 보시면은,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그 의사소통 능력 함양 강조 사항에서 어떤 걸 살펴볼 수가 있냐면, 그 수학적 아이디어 또는 수학 학습 과정과 결과를 말, 글, 그림, 기호, 표,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점을 통해 그 기억의 항목에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 아래에 이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한다 라는 것은 결국 그 세 번째,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한다 라는 점에 근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에는 방금 설명한 두 번째 항목이 들어가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평가 도구에서는 일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였다 라는 근거는 결국 태도 및 실천 능력 중에서 함양 강조 사항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죠.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태도를 갖고 이를 실천하게 한다 라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 자기평가라는 거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항목이니까 그 세 번째